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 이야기부터 같이 한번 해보고요. 뭐 사실은 이제 오늘 뉴스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뭐 시장에 엄청 반응을 일으킬 만한 뉴스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좋은 뉴스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조금은 올랐었어요. 그때 저희가 14까지 확인을 했었죠.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16까지는 올랐는데 여전히 좀 좋지 않고 조금 더 약세장의 무게가 실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다가도 급하게 반등할 수도 있는 시장이니까 뭐 다양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이제 코인 급락하고 뭐 한국 증시 급락하고 니케이 지수도 3% 이상 떨어지고 뭐 중국 증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비단 코인만의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부작용들도 조금씩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시고 도지코인은 3.1%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또 7%나 떨어져서 이제 1,400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최저치를 계속 찍어가는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코인이 지금 7.5달러죠. 굉장히 이제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 공포 탐욕 지수도 15로서 투심도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뉴스를 보시면서요. 전략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잭도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자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죠. 잭도시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X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블록의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잭도시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암호화폐에 관해서 그래도 이제 다양한 발언들을 했고 그게 이제 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켰었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미래에 실패한다면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의 보존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경우다라고 전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지불에 쓰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잊어버려서 긴급 시나 다시 유동성을 얻고 싶을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 돼버린다.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달러 등을 대신하는 통화처럼 사용을 하려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와 같은 속도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은요, 그 블록 안에 그 몇백 개의 기록을 넣을 수가 있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의 속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제 수단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쓰잖아요. 그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 결제가 되는데 우리가 한 몇 초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만약에 비트코인에 이제 사용되는 블록체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결제되는 시간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제 수단으로서는 옳지 않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치 저장 수단이 됐고 이제 그런 거를 대체하는 게 뭐 XRP 리플이라든지 혹은 이제 솔라나 코인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또 USD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제 수단으로 부각을 받았는데 이제 잭도시의 입장에서는 이 마스터카드 같은 속도 그 정도의 속도는 나와줘야지 이게 통화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 문제도 약간 이제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큰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잭도시는 아직 16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대중화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좀 전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커뮤니티 의견은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물음을 들게 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제 수단으로서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하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잭도시의 이론대로라면은 결제 수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면에서 또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이제 행정 명령으로 이제 서명을 아예 하면서 104% 관세 이제 지금 부과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중국의 대응점들을 좀 짚어볼까 해요. 일단 중국이 지금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근데 중국은 희토류와 같은 희귀 광물에 관해서 이제 뭐 수출을 제한시킨다거나 이제 맞불 관세 정책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채 매각카드 쓰고 있다. 그거 월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일본 다음으로 많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10년물 미국채 자체가 여기 요렇게 보시면 여기 시간 단위거든요. 정말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이게 4월 7일 날 일어난 건데 요거에 관해서 마켓워치에서는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를 발언을 하진 않았는데 트레이더들이 급격하게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던졌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이제 다른 며칠 전 이야기로 다시 회귀를 해봐서 제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부담을 느끼고 그 이자를 납입하는 거에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국채 이제 관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증시를 떨어뜨린다. 요런 설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한때는 월가에서 약간 기정사실화된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보이시면은 이제 중국 측에서도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알았던 거죠.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너희가 관세로서 나에게 이렇게 불합리한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이제 너희의 국채를 던짐으로써 국채 수익률을 확 올릴 거야라는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4월 7일 날 있었던 일이고 제가 이제 실시간 이제 외신 기사에서 가지고 오진 못했는데 그 1시에 국내 시간으로 1시에 미국이 이제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자마자 중국 정부에서 지금 한국 돈 한화로 74조 원 정도의 국채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맞불 정책을 가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과 당분간은 이런 어려움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하지만 하락폭이 급격하게 컸던 만큼 상승폭도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랑 지켜보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월 7일 날 미국채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아까 오후 1시쯤 중국이 추가로 더 던졌습니다. 하나로 74조 원가량 미국 국채 지금 던진 상황이다라고 트레이더들끼리 이제 SNS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참고를 해보시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어제 본부장님도 시위하고 있다, 막 교육 쪽으로도 시위를 하고 있다, 요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월가 CEO들도 공격적인 반대 의사를 하면서 약간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트럼프 행동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분도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관해서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비판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꺾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판을 해도 사실은 지금 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이제 월가에 어떤 이제 인물들이 비판을 했는지를 좀 찾아볼게요. 그동안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항상 본부장님이 그 빅테크 CEO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둘씩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CEO들 본격적으로 입을 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이제 전해져 왔는데요. 이유는 미증시가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급락을 하면은 이제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손해도 어마어마하죠.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이 경고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쫙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인 켄 그리핀은 마이애미 행사에서 관세를 거대한 정책적인 실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사람은 이제 사실 공화당 측의 주요 기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그 공화당이죠. 사실 이 관세로 인해서 그 필수품 살 때 20% 더 큰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체인 라이프타임 그룹의 홀딩스인 이제 CEO 같은 경우에도 관세는 결코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레이달리오 브레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도 미국이 충분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는 하지만 이 관세의 실효성엔 우려가 크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목소리 낸 CEO 중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임스톱 라이크코인 CE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관세 때문에 내가 민주당원이 될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좀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CEO들도 하나둘씩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랩소디를 통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관해서 역시나 이제 반대 입장 계속 표명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4%의 관세가 지금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러한 행보가 언제 끊길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이제 하나 둘씩 트럼프를 지지했던 인물들, 공화당에 기부했던 인물들도 조금씩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정책을 꺾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포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제 꺾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회생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겠다. 이런 식의 좀 스탠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장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요? 요로 이더리움 쪽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좀 주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요, 대규모의 이더리움 매도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일전에도 이더리움을 이쪽이 사고 있다, 이들도 이더리움이 손실이다, 그렇게 전해드렸었는데, 루곤 체인이 한 월렛이 이더리움 약 5,471개를 매도했다고 전했는데, 요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관련된 지갑이다라는 그런 설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가문이 이더리움 매도했다,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하나로 693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매도를 했다면 사실상 이쪽도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구매가 당시가 3,259달러라고 해요. 근데 지금 1,500달러가 깨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했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더리움 평균 매도가가 1,465달러, 그러니까 65%의 손해가 끼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온 만큼 이더리움을 그럼 이제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고래 투자자가 누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